우리 모두의 취업 픽서 취중 잡담은 IMC 플러스와 함께합니다. 모두의 취업 백서 취중 잡담 11회 2부가 돌아왔습니다. 2부라고 또 설명을 드리니까 상당히 어색하네요. 그러게요. 이제 시즌 2부터는 1부, 2부 나눠서 하는데요. 새로운 시도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대를 가지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2부의 첫 코너는 입백이라고 말할 뻔했네. 진짜. 네, 취중 잡담의 깨알 같은 코너, 인기의 코너, 화제의 코너, 어쨌든 대표적인 코너, 책 소개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 소개 한마디,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부장님? 책 제목부터 상당히 눈길을 끄는 책인데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네, 그렇죠. 예, 책 안 읽기로 유명한 이 대표 서재에도 꽂혀 있는 거 보니까 네. 상당히 베스트셀러는 맞는 것 같은데 책을 하나도 안 읽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깨끗하죠. 예. 처음에 읽다 말았어요. 이것은 마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거랑 시키지. 근데 솔직히 정의는 무엇인가는 저도 한 4분의 1 읽다가 네. 끝까지 못 읽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생각보다 잘 넘어갑니다. 상당히 사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각 비즈니스 사례뿐만 아니라 면접, 그다음에 생활 속의 사례, 이런 데에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재미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요.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 대표님 같은 분들은 꼭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 책의 저자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광물이네요. 광물. 네. 이름부터가 아주 비싸네요. 예, 비싸시죠? 몇 캐럿이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13년 연속 와튼스쿨 아시죠? 네. 거기 최고 인기 강의라고 합니다. 이 강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례나 교재를 엮어서 만든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원하는 것을 얻을까? 이 책의 제목처럼. 네. 책을 다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라, 남을 속이지 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협상론이랑은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네. 협상이란 것은 모름지기 나한테 이득이 되는 컨디션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알고 있기로는 협상하면 좀 이 덩치 큰 아저씨들이 가가지고 좀 책상도 꽝꽝 치고 협박도 하고,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인가요? 어디 흥신소에서 하셨어요? 아무튼 저희가 알고 있는 협상은 어떻게든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이득을 취득하는 거. 보통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오히려 반대를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라. 네.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라.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요. 이 책에 나왔던 한 구절이 상당히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 맞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있는데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자 도로아미 나무 도로아미 타불 아니겠습니까? 도로아미 나비타불이라고 하려고. 근데 저는 이게 또 와닿는 게 저희가 이제 비딩을 많이 하잖아요. 경쟁 PT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비딩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눈빛을 딱 보면 알아요. 얘가 졸리운지, 딴 생각을 하는지, 이게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쟤 왜 왔어? 이런 표정도 있을 테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게 협상의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직장인들이나 면접을 준비하신 구직자들이나 한번 되새겨봐야 될 사례를 제가 하나 책 속에서 발췌를 해왔어요. 이분이 협상의 대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예전에 굿소련 아시죠? 굿소련이 이제
연방이 분리가 되면서 분해가 되면서 여러 조그만 나라들이 생겨났잖아요. 네. 그중에 라트비아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미모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만 아시는군요. 네. 부장님한테 배운 거야 이거. 왜? 아무튼 이 책의 저자가 1993년 라트비아 정부 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접 라트비아로 갔대요. 갔는데 이례적이네요. 네. 아무래도 독립을 했다고 해도 여기는 그래도 공산국가가 베이스로 된 데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새로 이제 정부를 구성했으니 이 여러 가지 조직이나 뭐 이런 게 안 갖춰지고 특히 인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인 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돈이 많을 거라고 착각을 했는지 아무튼 이분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협상하는 테이블에 가봤는데 거기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가장 강성인 농림부 장관 또 한 명의 강성인 국방부 장관이 강하네요. 국방부 장관. 둘이 거의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주먹 다짐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총으로 쏴버리면 되지. 국방부 장관이 뭐야? 어차피 이제 정부가 구성된 게 얼마 안 됐으니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뭐 규모가 적을 거 아닙니까? 모든 부서에 이 지원금이 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당연히 농림부 장관은 이 나라의 가장 큰 거기가 밀재배가 좀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나 봐요. 이 지원금을 밀재배에 써야 된다. 딴 데 돈 쓰는 것보다 이게 가장 최우선이다. 근데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소련에서 독립했지만 이제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러시아에서 탱크 몰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국방비, 군사력을 키우는데 써야 된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초기에 형성되는 시기에는 국방부 장관이 그래도 파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한데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호구를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되니 당장 국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농림부 장관의 얘기도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 서로 자기 입장들만 얘기하면서 반나절 이상을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거기서 딱 나선 거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회의를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대통령인지 아무튼 시켰겠죠. 무조건 말을 들어라. 너네 두 장관 싸우지만 말고 이 저자 얘기 좀 들어봐라. 야, 내가 말한 대로 까. 그렇죠. 그래서 저자가 한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토론을 하시는데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해달라. 이게 뭔 얘기냐면 국방부 장관은 이제 농림부 장관이 필요한 거를 대신 얘기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농림부 장관의 입장에 서서 밀재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농림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군비를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위에서 시켰겠죠. 까라면 까. 그래가지고 이 두 양반이 이제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토론을 했어요. 금방 해결됐답니다. 오, 그래요? 서로의 입장이 달라지니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두 장관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저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관료 생활을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오래 했었나 봐요. 관료 그렇죠. 생활을 한 일에 최고의 경험을 했다. 내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다는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누가 가져갔어요? 잘 해결됐대요. 누가 가져갔냐고요? 뭐 그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씩 나눴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아무튼 라트비아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거 보면
그 지원금이 잘 쓰였다고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미녀들이 사는 나라로. 그렇죠. 라트비아가 가끔 가다 보면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아주 경치가 훌륭한 나라로 나오던데 뭐 잘 해결됐나 봅니다.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직자나 직장인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왜 면접관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모시는 부장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저런 식으로 강압적으로만 얘기를 할까? 또 면접관이나 상사들은 그렇게 하죠. 아, 구직자들 쟤네들 뭐 실력도 없는 것들이 또 내가 예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우리 요즘 신입사원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서로 상황을 한 번씩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 오랜만에 제가 아는 사자성어가 나왔네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이게 아니고 역지사지. 예, 네. 그렇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얘기인데요. 다행이에요. 한자로 쓰라고 안 하셔서. 여기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구직자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구직자분들은 한번 친구랑 같이 역할을 정해놓고 한번 상황극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내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그 자기 친구를 바라봤었을 때 저 친구가 처음에는 친구로서는 상당히 괜찮아 보였는데 내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저 친구를 바라보니 부족한 게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미루어 자기의 부족한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면접을 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직장 내 갈등이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맨날 부장이 나만 야근시켜. 나만 미워해. 하여간 부장이 문제야. 그러네요. 부장이 문제죠. 아무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장의 입장이라면 나를 어떻게 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부장의 마음이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부장이라도 나 같은 부하가 있으면 참 괴롭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런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협상도 성공한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 책에서 강조하는 얘기 아까 두 번째 얘기가 있었죠. 네. 뭐였었죠? 그새 까먹으셨네. 남을 속이지 마라.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속이려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협상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통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무슨 거짓말이라고 하죠? 착한 거짓말.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거짓말 자체가 협상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해요. 저 갑자기 영화 속에 명대사가 하나 떠올랐어요. 얘기해 보시죠. 이놈의 새끼 시작부터 구라를 쳐? 야, 오한마 준비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타짜. 어이, 고광렬이. 저 아세요?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제가 타짜를 안 봐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짜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은 결국 들통날 수밖에 없다. 세상에 거짓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없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 결국은 들통이 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이거는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어요. 왔다 장보리 보시면 안 보시는구나. 제가 안 보는 것만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네. 죄송하네요. 저희 장모님이 그걸 보시다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왔다 장보리 한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장모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전의 이야기를. 그렇군요. 네, 그때 이후로 봤어요. 저도 막장 드라마의 최고봉이라는 얘기까지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 왔다 장보리는 막장 드라마를 넘어서 국민 드라마가 됐어요. 그렇군요. 네, 여튼 다시 돌아올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털어놓으라. 뭐 속된 말로 다 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채 저자는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솔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하지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뭐 면접 가게 되면 혹시 이런 경력직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혹시 다른 곳에서도 일자리 제의를 받았느냐? 이럴 때 참 대답하기가 난감하죠? 애매해요. 이거 없다고 하면은 가오 떨어지고. 그렇죠. 또 있다고 하기도 참 뭐하잖아요. 있다고 하면 떨어뜨릴 테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으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찾으면 많을 것 같다는 실력이 있다는 분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면접관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네네네. 근데 취업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의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워요. 상대방을 그렇죠. 이해하고 상대방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제 사업을 한 몇 년 지금 하고 있지만, 한 몇 년 같이 일한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야, 이번 프로젝트 버젯이 얼만데, 여기서 우리 마진이 이 정도야. 응? 근데 니네 거 이렇게 떠주면 우리 마진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니네 이번에 좀 적게 먹고, 이번에는 원래 마진이 좀 적으니까 니네 커미션 조금에 먹고 같이 가자.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솔직하게 나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그분이랑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함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나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버짓 자체를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친구는 결국 난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이면 얘가 날 속였네. 이런 게 들통 날 수밖에 없죠. 한번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거를 잃게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협상론에서도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는 얘기를 이 책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신뢰다라는 그렇죠. 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 상대방이 들을 자세를 갖출 수 있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거짓을 얘기하지 않고 진솔하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책 속의 한마디는 역지사지였습니다. 이분이 역지사지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취중잡담의 새로운 코너 소개해 주시죠. 이번 주부터는 시사용어, 이 말은 꼭 제목이 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직자분들이나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될 용어를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유래로부터 해서 그 뒷이야기까지 한번 파볼까 합니다. 저같이 상식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남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코너가 되겠네요. 이 책을 통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이게 책인가요? 책으로 한번 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번 주에 뽑아온 시사 용어는 블랙스완. 블랙스완 뭔지 아시나요? 검은 뭐지? 스완 오리 말고 고니. 고니? 예. 고니는 타짜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고니인데? 자꾸 안 본 영화를 자꾸 얘기해가지고 저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 신문 보면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블랙스완. 블랙스완이 온다. 네. 10월 징크스에 떠는 글로벌 금융시장. 요즘 그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제목의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블랙스완 온다. 10월 징크스에 떠는 글로벌 금융시장. 돈 찍어 쌓아 올린 세계 증시 블랙스완에 떤다. 자기 만족에 빠진 글로벌 금융시장 블랙스완으로. 여기 블랙스완이란 용어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일반인들이 이 블랙스완 용어를 대충 감은 잡으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좀 알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의 시사 용어로 뽑아왔는데요. 이 블랙스완, 블랙이야
블랙, 검은 색깔이고요. 스완하면 보통 뭐라고 알고 계시죠? 백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곤입니다, 곤이. 오리랑 좀 달라요. 곤인데. 네, 타짜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곤이라니까요. 이 곤이가 기러기목, 오리과, 곤이속.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예, 근데, 그거 모르세요? 눈은 손보다 빠르다? 뭐 이런 거 모르세요? 타짜 안 맞는데 자꾸 타짜 얘기를 해요. 예. 아무튼, 이 곤이, 자꾸, 얘가 꼬이는데. 이 블랙스완이란 게, 요즘 이제 신문이나 이런 것보다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와가지고 좀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타짜에서도 김혜수 씨가 전라의 뒤태를 선보여가지고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타짜 안 맞다니까. 아무튼 이 블랙스완이란 영화가 나탈리 포트만이 나와가지고 좀 유명했던 영화였죠. 뉴욕 발레계에서 성공을 꿈꾸는 발레리나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상당히 아찔한 관능과 파괴적인 매혹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대요. 근데 솔직히 저도 안 봐가지고 영화 보셨어요? 영화 안 보시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죄송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블랙스완이란 용어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고 찾아봤더니요. 네네. 아까도 얘기하셨던 백조. 보통 곤이 하면 백조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흑곤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들을 했죠. 그때까지 발견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흑곤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백조만 있는 줄 알았죠. 이 얘기가 예전에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얘기가 난 최근에 나온 용어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요? 기원전 82년께에 로마의 풍자시인 유베랄리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블랙스완이랑도 연관되는데 착한 사람은 검은 백조만큼이나 드물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흑곤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에서 요 비슷한 예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예, 전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네. 서양에서 이제 세계 정복이 아니라 그게 뭐죠? 글로벌 대탐험에 나서면서 세계 대정복.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세계 탐험. 예. 신비의 세계. 우와 우와 우와. 예. 호주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서양인들이. 호주요? 네. 예. 영국에서 이제 자연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겠죠. 네네. 거기에 존 라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1697년에 호주를 탐험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나중에 이름은 아마 붙인 것 같아요. 어떤 강가에서 검은 백조를 발견한 거예요. 검은 곤이? 검은 곤이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그 강 이름도 스완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검은 곤이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블랙스완이 또 회자된 이유가 뭐냐면 월가의 투자 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이런 분이 저서 블랙스완을 썼어요. 이 사람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때 있죠. 그거를 예견한 분인데요. 이 블랙스완 같은 게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저서에 남기면서 이 블랙스완이 회자가 됐는데 실제로 9.11 테러 동일본 대진진 이게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게 있을 리라고 일반인들이 미리 예측하거나 상상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발생을 하면 그냥 대진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뉴욕에 빌딩 몇 개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한 번 발생하면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블랙스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나비 효과의 몇 천 배 더 큰 사태를 불러오는 거를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나비 효과에 보통 얘기할 땐 북경에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뭐 뉴욕에 태풍이 올 수 있다. 뭐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조그만 효과가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불러일으켜가지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 블랙스완은 아예 발생 가능성조차 없었던 이야기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지진이나 큰 테러 같은 그런 게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뭐 금융 위기를 가지고 오던가 경제 위기를 가지고 오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블랙스완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닥터둠으로 유명한 교수가 한 분 계시죠. 뭔가 이 미드스러운 단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 닥터둠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웹사이트에 그 블랙스완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 명백한 역설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최근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상당히 상태가 안 좋잖아요.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 국가 아시죠? 네. IS라고 또 불리죠. 예, 반일적인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그런 테러 집단인데,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가는 하락하고, 주식시장 화랑을 보이고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대비가 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위기가 또다시 닥칠 수 있다. 이렇게 루비니 교수가 경고를 하면서 모든 세계 경제 신문들이 다들 이걸 받아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블랙스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일반인들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블랙스완을 조사하다 보니까 참 재미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변종 소환들이 생겼어요. 네, 변종 소환이 생겨났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화이트 스완. 이건 진짜 백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책도 있어요. 근데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보통 뭐 과도한 규제 완화나 뭐 유동성이 지나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다 넉놓고 있는 거죠. 아예 설마 위기가 닥치겠어? 이거는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위기인데도 대체를 안 해가지고 생기는 이런 것들을 화이트 스완이라고 하고요. 아, 그럼 이 화이트 스완을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면 너무 위험한 뭐 그렇게도 갈 수가 있겠죠. 예, 그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런 위기가 사고가 터질 거라는 거를 예측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화이트 스완에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레이 스완이라고 있습니다. 그레이 회색이잖아요. 약간 이제 색 담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뭐 블랙스완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대처를 못하는 거고 화이트스완은 예측은 하지만 대처를 안 한 거고 멍 때리고 있었다. 멍 때리는 거 있었는 거고 그레이스완은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이건 애매한 거네요. 좀 애매한 거죠. 예. 예를 들어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인플레이 우려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를 막겠다고 돈을 걷어들이면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죠. 진퇴양난이네요. 네, 진퇴양난. 우리나라도 이 그레이스완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요즘 많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는데 이 경기를 살리겠다고 이러다가 또다시 더 큰 위기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그 일부에 한국은행 말씀하실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고리가 이거는 있다고요. 변종 중에 진짜 변종입니다. 네온스완이라고 있대요.
네온 사인 뭐 네. 이런 건가요? 예. 이게 스스로 빚을 내는 백조인데요. 이게 블랙스완도 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측을 못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이 블랙스완보다도 더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네온스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을 하자면 네. 블랙스완은 뭐 돌연변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네온스완은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 괴물. 이건 전혀 예측하기가 진짜 힘든 거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고. 아, 그러면은 미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유전자 조작이나 뭐 환경, 뭐 오염 물질로 인해 좀비가 양상돼서 그렇죠. 세계가 이제 전복되는 뭐 그런 그렇죠. 거를 이제 네온스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네온스완의 가장 근사한 비근한 예로 작년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네. 미국 연방 정부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다, 뭐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왜 네온스완이냐고 하면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세계 경제 GDP의 40% 이상 가진 나라가 망한다. 이거는 블랙스완보다도 훨씬 더 예측하기가 힘든 일이죠. 이건 누구도 어느 경제학자들도 예측하지 못한 일인데 이게 실제로 발생할 뻔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네네. 거를 네온스완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야, 그러면은 블랙스완 그리고 화이트스완, 그레이스완, 네온스완까지. 네. 네. 상당히 이 고니들이 저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네. 그러니까 타짜를 보셔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제가 타짜를 쓴 작가가 혹시 이 얘기를 알고 썼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타짜의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영화도 안 봤는데. 허영만 씨, 허영만 선생님. 아, 그게 허영만 작가의 만화를. 네, 만화를 영화화 시킨 거죠. 아, 그렇죠. 제가 만화도 안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비트는 아세요? 비트도 뭔지는 아는데 임창정. 안 봤어요. 어디서 좀 놀았냐? 야, 그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네. 안 봤어요. 만화도 알겠습니다. 안 봤고. 예. 죄송합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요즘 꽃보다 청춘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라오스 마지막 편을 보고 라오스를 한번 가야 되는데. 네, 다음 편이요. 이 대표를 데리고 갈까 했는데 안 데리고 갈래요. 네, 어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의 오늘의 시사 용어를 정리하다 보니 이 블랙스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블랙스완 자체도 기회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이 블랙스완 자체가 우리가 새로 뭐 창업을 하건 뭐 도전을 하건 이런 기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 이 블랙스완을 우리가 발견만 한다면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 주변에도 의외로 블랙스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네.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저기 수영이나 스케이팅은 이 인종차별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얀 애들만 해. 황인종은 절대 도전할 수 없는 종목이야. 이런 얘기가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이 얘기가 싹 사라졌죠, 요즘은? 다들 이 얘기 왜 꺼내신지 아실 거예요. 김연아, 김손박. 손현재, 네. 박태환.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분들은 블랙스완이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네. 이분들은 영국 자연학자가 호주 가서 존 라샴이라는 학자가 그 고니를 발견했을 때 그 기분처럼 우리도 그 김연아나 손현재, 박태환 이 선수를 보면서 블랙스완을 발견했다는 그런 기쁨을 많이 누렸잖아요. 전혀 불가능할 것 같던 예측을 못했던 이런 그 스케이팅이나 수영이나 또 리듬 체조 이런 종목에서 금메달 뭐 이런 걸 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스스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저는 누구나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변에서 절대 그건 너는 안 될 거야. 박태환이나 손현재나 김연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겠죠. 황인종이 스케이팅 한다는 게 말이 돼? 수영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자기가 세워진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김송박처럼 스스로가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기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위험함과 그리고 기회. 그렇죠. 한자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된다고 피아론의 문영진 상무님께서 언젠가 옛날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블랙스완은 누구한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틈새 시장을 찾아내느냐. 이거는 뭐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저는 그냥 아다리가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려면 저희 팟캐스트 방송 열심히 들으시면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좋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블랙스완까지 저희가 오늘 준비한 팟캐스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 준비한 코너도 있고 1, 2부로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질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돌만 던지지 말아주십시오. 돌만 던지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MC 플러스